소중한 이웃 다문화 가정을 만나보는 러브인아시아 백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종입니다. 러브인아시아 가족 여러분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요. 네. 장마 끝나봐라. 휴가를 떠나겠다. 뭐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장마 끝나면 네. 또 엄청난 더위가 올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뭐 계획들 많이 세우실 네. 텐데 오원종 아나운서는 어디가 더 좋으세요? 저는 뭐니 해도 물이 좋거든요. 바다를 좋아합니다. 제가 옷 몸매에 색깔 딱 자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다 색깔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섬에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 섬에 가면 사면이 바다다 보니까 바다 이 앞에 딱 누워서 일광욕도 하고 오. 뭐 칵테일도 마시고 낭만적이지 않나요? 엄청 낭만적이네요. 저는 섬은 제주도밖에 못 가봤거든요. 왜 이렇게 저희가 섬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오늘의 주인공이 작은 섬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섬 생활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만나보시겠습니다. 서해 안면도 끝자락의 작은 섬 소도. 아침 일찍 왼쪽 몸이 불편한 남편과 함께 임신 7개월째인 아내가 배에 오른다. 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운전석에 자리 잡은 아내. 배를 운전하는 손길이 제법 능숙하다. 이야, 잘하시는데요? 베트남 이름 웬옥장, 한국 이름 이나영 씨는 7년 전 이곳 소도에 시집 왔다. 태어나서 처음 본 바다, 섬에서의 결혼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작년엔 배를 운전하는 자격증까지 딴 야무진 섬 아줌마다. 아니 배 운전도 할 줄 아세요? 해야죠. 여기 살면 배운 줄 알아야죠. 섬 마을로 시집와 배우게 된 바다 낚시. 이제는 몸이 불편한 남편 낚싯대까지 능숙한 솜씨로 챙긴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면은 좋으시겠어요 아침마다. 이것도 물때가 있어갖고요. 물때 맞춰서 나와야지 아무 때나 안 돼요. 드디어 온 가족이 낚시를 시작하는데 뭐 이러는 거 다 빼주게 할까? 내기를 제안하셨어요. 입질해. 나 금방 입질했어. 오, 나영 씨 승부욕에 발동이 걸렸어요. 시어머니에게 먼저 신호가 왔다. 좀 아니 작죠? 아버님 왜 안 쳐주세요? 이거 어머님 잡으셨는데. 너무 치고 끌어올리는 게 되지. 이게 어미야 이거 봐. 소뚜껑이라고 알품. 아이, 흔하네. 이거는 이게 어미예요. 판정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괜찮았는데? 손녀 우정이에게 판정을 맡겨볼까? 그런데 결론도 나기 전에 진짜 크다. 오늘 내가 배운 돈이야. 와, 아이고, 시어머니니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시네요. 머리가 크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고 자꾸 입질해. 엄청 크겠네. 와, 크다. 이번엔 남편 대엽씨가 낚았다. 이야, 크네요. 크기로는 뭐 1등일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이야. 근데 내는 요거에 입질도 안 하고 네, 여기 왜 이렇게 고기 잘 잡혀요? 큰 것만. 한 마리도 못 잡으시네. 저야 잘못해요. 그냥 하면 했는데 오늘 안 잡네요. 원래 잘못 잡았어. 시작질인 걸. 이때 신호가 왔다. 드디어. 자, 기대가 벌써 됩니다. 입질만 왠지 여러 클것 번. 같은데요. 이번엔 성공할까? 왔다. 나도 왔어. 잡힐 듯 말 듯 애를 태우더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정아 이거 봐라. 이거. 아유, 못 잡지 알았더니 오네요. 되게 좋아. 네, 되게 좋아요. 낚시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수확이 꽤 쏠쏠하다. 와, 많아요. 오늘 모르게 한가득이에요. 네. 맛있겠는데요, 저거. 시집 올 때만 해도 제주도처럼 큰 섬일 거라 생각했는데
고작 여의도 공원만한 이 섬이 보금자리가 될 줄이야. 여기 또 해.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 큰일 났네. 없네. 와, 이게 다 자연산이잖아요. 싱싱함이 여기까지 싱싱해요. 전해집니다. 갓 잡은 횟감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좋게 손질하는데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이제 이 뼈를 다 해가면 쭉 밀어. 그치, 칼이. 이놈 칼이. 이놈 줄까? 여기 오시는 게요? 아니 시어머니를 따라하며 하나하나 배운 안 솜씨다. 좋아요?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이제 눈치로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얘가 잘 적응도 하고 또 식구들이 잘 가르쳐도 주고 이렇게 금방 적응하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영 씨도 있다. 침 안 흘리시?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그새 꼭 붙어있는 부부. 좀 먹어야 되는데 애가 져서 날 것도 못 먹고. 같이 회를 써는 것도 아닌데 아내 곁을 지키고 있다. 아 너무 왜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야? 막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요, 원래 그렇게 사야 재미있잖아요. 이 섬에서는 젊은 사람이 우리 두밖에 없고 처음에는 좀 여기 와서 잘 적응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잘 하네요. 잘해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 사촌 동생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2006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해 이곳 소도에 보금자리를 들었다. 어머니 드세요. 네. 아버지 매운탕 드세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인 보람이 있는지 싱싱한 자연산 회에 얼큰한 와. 매운탕까지 밥상이 푸짐하다. 맛있겠어요. 야, 너무 시원하. 뜨거운. 아, 맛있다. 매운탕이 먹고 싶어지네요. 시원하게 잘 끓였네. 이게 오늘 낚시질에서 더 맛있나 봐. 아버지, 어머니, 오빠는 작아서 그래요. 고기가 맛있어요. 상추쌈 하나도 야무지게 싸는 나영 씨. 이거야. 그런데 주인이 따로 있다. 아유 어떻게 엄마가 만들어 주신 게 맛있어요. 주인이야. 이거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예. 몰라는 질문인데 그런 게 있-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다 틀리지, 내가. 아. 튀기는 거는 좋아하니까. 다 음식에 묘미가 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것도 맛있고 집사람이 해준 것도 맛있고. 정답만 말씀하시는데요? 지혜로운 대답이신데요. 현명하게 대답. 가족이 함께하기에 섬 생활도 외롭지 않다. 아침을 먹자마자 자전거를 타러 나온 할아버지와 손녀.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다. 아유, 예뻐요. 신났어요. 아들 부부가 결혼 6년 만에 얻은 손녀의 재롱을 볼 때마다 나영 씨를 며느리로 얻은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딴 사람은 반대했는데 내가 추진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불편한 우리 아들이니까 좀 한쪽은 불편하더라도 한쪽은 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살아 주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게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주들도 후회 없고 또 얘 할머니도 또 그게 잘 됐다고 하니까. 지금 우정이만 할 때 당한 사고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아들은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 아침까지 든든하게 먹고 일을 나서는 부부.
지는 못 먹어. 그래도 먹을 거 없나? 왜 이렇게 13년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소도에 정착한 부모님은 펜션을 운영하고 아침에 있다. 뭐 먹어? 밥, 오빠 밥도 배고프대니 얼른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대. 이런 부모님을 나영 씨 부부가 돕고 있는데 밥이나 줘. 주말이면 밀려드는 손님에 대비해 방을 정리하는 일도 부부 몫이다. 네, 이거 아직 안 돼. 더 해야 돼. 챙겨야 할 방만 모두 18개나 된다. 둘째를 임신한 아내는 밖을 쓸고 이불 정리부터 시작해 방 안 내부를 청소하는 남편. 한 손으로 일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제가 챙긴다고 해도 뭐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집사람이 다 하고 또 제가 둘러보고 또 하고 그러죠. 예. 남편을 만나기 전엔 고민이 컸다는 나영 씨. 첫인상은 어땠어요? 책인상 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잘생겼어요. 지금이 조금 나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도 잘생겼는데 그때는 28인가? 엄청 하얗고 잘생겼어요.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잘생겼다.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니까요. 나영 씨의 화목한 가정 생활은 다문화 가정의 모범 사례로 뽑혀 상까지 받았다. 이번에 상 받으신 거죠? 네, 기억이 납니다. 그날 오후 수박을 들고 마을로 향하는 부부. 수박이 꽤 무거워 보이는데요. 네, 크죠. 내 들어줄게. 좀만 들어줄게. 안돼. 안 줄 거야. 힘들어. 알콩달콩 서로를 어쩜 저렇게 위해주죠? 그러니까 부부겠죠. 부부가 마을 어른들에게 수박을 대접하기로 했다. 아, 잘 큰 상을 익었습니다. 받고도 수박이. 인사 한 번 드리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렸었다. 아니 먼저 상 타고 그냥 말 수 있대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씩. 그런데 상 타고서 위에 소박이는 안 돼. 돼지라도 하나 잡아야지. 마을은 뭐. 말은 그렇게 해도 베트남 댁의 깊은 속정을 주민들은 누구보다 잘 안다. 가면 꼭 그래도 먹으라고 뭐 그냥 저 음료수라도 꼭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맙지. 사실 더운 여름에는 수박이 최고입니다. 그럼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갖는 둘만의 시간. 결혼 생활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뒤적인다. 둘째를 임신하며 보고픈 얼굴도 많아졌다. 이럴 땐 남편과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래곤 한다. 3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프다. 아빠, 나 항상 그런 생각해. 가서 아빠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나와서 아빠 부르고 싶어. 첫째를 임신하고 있던 나영 씨는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저도 장인어른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는데 좀 살아 계셔서 저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보고 좀 손녀 크는 것도 좀 보고 미안해하는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행복이 커질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진다. 네, 오늘의 주인공 이나영 장대엽 씨 부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나영 씨. 이름이 탤런트 이나영 씨랑 똑같아요. 설마 이나영 씨 이름 따온 건 아니겠죠?
어떻게 아세요? 정말이에요? 네. 오. 이게 어머님이 성이 이시랑 네. 그 성에 따라서 그 CF에 이 탤런트 이나영 나오는 거예요. 네. 남편도 기름 이쁘다고 네. 탤런트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럼 남편분은 원빈 씨네요. 오늘 두 분이 이렇게 그러게 사귀만 잘 하던데요. 예. 어울리시는데 어떠세요? 남편분 보시기에는 이나영 씨가 탤런트보다 더 예뻐 보이나요? 훨씬 이쁘죠. 아이고. 어디가 그렇게 예쁘세요? 다 이뻐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나영 씨, 남편 아까 제가 VCR을 보니까 첫눈에 반하신 것 같은데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잘생겼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잘생겼어요. 예, 예. 원빈 씨니까. 예. 아, 그래요. 뭐 저희는 인정을 해드려야죠. 사실 그 한쪽만 반하기는 쉬운데 두 분 다 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만나기 전에는 장애를 가졌다는 걸 아셨을 거 아니에요. 조금 망설여졌을 법도 한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걱정했죠. 아. 아무래도 장애인이라서 뭐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 보고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부모는 뭐 반대는 했죠. 멀리 보내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니, 시부모님 같이 오셨잖아요. 그때 베트남에. 예, 예.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도 만나고 그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 어른들 뵙고 네. 마음이 더 열리셨나 봐요. 네. 워낙 잘생기고 또 인상이 좋으셔서 그래요. 부모님들도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한쪽만 반하기는 쉬운데 양쪽이 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궁금합니다. 우리 러브인아시아 가족분들은 어떠셨을까요? 남편들 한눈에 반하셨죠? 예. 얘기 좀 해보세요. 저는 반대예요. 어. 우리 남편이 키가 엄청 커서 첫인상이 좀 무섭거든요. 그런데 저 남편은 저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만날 때 남편이 저한테 러시아 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고백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사람 저를 위해서 러시아 공부까지 시작했구나 이렇게 감동 먹었죠. 네, 네. 근데 나중에 들어보는 얘기인데 군대 시절에 후배가 러시아어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저한테 손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처음에 그 뭐지 저한테 그 첫눈에 반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이모가 저한테 소개해 주시려고 데려간 거예요. 네네. 근데 공항에서 딱 나올 때 어머니 팔짱 끼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모습 보니까 너무 마마보이 같아서 벌려왔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벌렸어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말도 안 통하니까 영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발음도 안 되고 그래서 노트에다 적어서 얘기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인연이 되려면 별게 다 재밌어요. 보통 우리 러브인아시아 가족들은 남편들이 먼저 반하셨네요. 예. 야느 씨는 어떠세요? 아니 저는 아까 화면 보니까 이나연 씨 배 운전하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요즘에 저기 면허증 따라고 시험부 저기 공부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기는 쉬운데요. 필기는 되게 어려워요. 한국말로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나연 씨는 어떻게 배 운전까지 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한 번 떨어졌어요. 네, 저기 명chấp 관 분이 다 부산 사투리 써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예. 네, 그 다음에는 미리 가서 교육받고 또 명chấp 관 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게 쉬우더라고요. 네. 사투리도 좀 익숙해지고 네. 붙으셨군요. 두 번 만에 붙으셨으면 잘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나영 씨 그 아버님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임종을 못 지켜서 마음 한구석에 참 짐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사고 때문에 돌아왔었어요. 그 집 앞에서 나갔다가. 근데 제가 그때는 첫째 임신이라서 몸도 안 좋고 그래서요. 연락도 못 받고 그때 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는 연락 받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너무 몸이 너무 약한다고 비행기 타는 상황 아니라고 그랬어요.
촉이랑 뭐 유산 그런 거는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엄마가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마음 아프시겠네요. 그래요.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실 텐데. 러브이나 씨 저, 아가씨 여러분들. 네, 저도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바로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제가 그거 모르고 병원에서 집으로 왔더니 집으로 전화했어요. 네. 그 동생이 전화 받고 지금 엄마 자고 있다고 그냥 이따가 통화하자고 이렇게 딱 끝났어요. 네, 전화를. 근데 조금 더 며칠 더 지나보고 전화했더니 이웃 아줌마가 전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너 몰랐어? 오늘 9일째 제사잖아. 제사 음식 하러 왔다고 이렇게 했어요. 알고 보니까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네. 동생들이 좀 스트레스 받을까 봐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참. 근데 이번에 이나영 씨가 그 친정 집에 시부모님을 꼭 모시고 갔으면 했다고 들었어요. 5년 전에 아버님 어머님도 같이 한번 베트남 다녀왔어요. 네. 근데 그때 뭐 저 집에 보고 뭐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 집에 굳히냐 그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월에 집이 완성됐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아버님 어머님 새 집 보여드리라고 같이 보식하시는 거죠. 마침 시기가 딱 맞았네요. 맞아요. 예. 이번 고향 방문이 참 설렘이 가득했을 텐데요. 베트남 귀향길 함께 떠나보시죠. 베트남 남서부의 동탑성.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강인 메콩강 하류에 이나영 씨의 고향이 있다. 수도 호찌민에서 차로 4시간 거리. 시부모님까지 온 가족이 함께해 마음이 더 설렌다. 3년 아닐 것 같아요. 5년? 10년? 그 정도 같아요. 이거 손 데리고 이렇게 한번 해. 딸 우정이도 외갓집에 가는 걸 아는 걸까? 애교 만점 채롱이 이어진다. 와, 말춤까지 강남 스타일. 그새 고향집이 가까워졌다. 여기 나왔네. 여기 오빠가 나왔네. 여기. 큰 것만 해다. 많이 편했네. 여기 또 어디고? 우리 집이 어디지? 우리 집이 여기 같은데? 여기는? 야, 마음이 편했다. 아유 잘 졌다 야. 내 집이야, 내 집. 3년 만에 찾은 고향집에 도착하자마자 참지 못하고 혼자 달려가는 나영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된 어머니가 늘 걱정이었다. 그새 외손녀 우정이를 아는 어머니. 태어나서 한 번 본 외할머니 품이 낯설기만 하다. 아직은 그럴 수 있죠. 처음 만났으니까. 네. 정말. 반가워요. 임신한 딸이 걱정이던 어머니가 이제야 한시름 놓는다. 우리 아빠. 아빠 사진 저기. 집안 입구에 차려진 제단. 아버지는 이제 그곳에 한 장의 사진으로만 남아있다. 오늘 같은 날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년 전 방문했던 사돈댁. 집이 도로보다 높고. 그저 인형에 불 찼었는데. 네, 높고 이제 많이 좋아 같아요.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다. 뭐지? 알루미늄이래.
당시엔 빚까지 세던 상태. 한국으로 돌아간 가족들은 나영 씨 친정에 새 집을 선물했다. 했어요. 좀 비싸서. 창틀에 사용한 자재 하나하나까지 직접 구입해 집을 지었다는 오빠. 동생 가족이 보내준 돈을 한 푼도 함부로 쓸 수 없었다. 여기는 뒤에 보았잖아요, 아버지. 그 떼는 게. 저지대라 비만 오면 집안까지 물이 차던 문제는 해결됐을까? 편리하게 잘 만들었어. 이렇게 높게 이게 흙을 쌓은 게 물 안 차고 얼마나 좋아. 네, 이제 이런 거 공사하는 게. 그렇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구만. 너? 물 여기까지 차네요, 옛날에. 장마 때는 물이 여기까지 차는데 이제 이렇게 높였구만. 네. 그 마당도 높이고. 네. 불 때니까 연기 때문에. 우기만 오면 걱정이 앞서던 마음도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 그거 만들어서 부엌 겸 쓰는 거.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을 단단한 집. 아, 5년 이런 전 모습. 시부모님과 찾았던 고향집은 사진 속 추억으로만 남았다. 근사해졌네요. 네. 딸에게 보여줄 곳이 있다는 여기 어머니. 나중에 우리 오면 여기 달라고 엄마가 다 준비했네. 아, 이것도 남았네. 이거 옛날에 제가 한국 갈 때 이거 입고 갔어요. 처음에 남편 만나러 갈 때. 이거는 학교 갈 때 항상 아직 다 있네요. chỗ cho nó tạm chú rồi không làm không có chỗ nữa mất mướn chỗ rồi cho nó ở thì phải thôi giờ mình thấy phải dành cho nó một phòng cho nó về nó ở. 이렇게라도 멀리 있는 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밥 드실래요? 한국과 베트남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 베트남 음식. 모두 보기만 해도 나영 씨가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뿐이다. 맛있겠어요. 둘째를 임신하며 더 그리웠던 고향 음식. 혼자 먹기 미안했는지 오빠 먹어. 여기 고기도 있고 드세요. 그제야 숟가락을 드는 남편 태엽 씨. 5년 전엔 강한 향 때문에 입에 맞지 않는다던 시아버지도 잘 드신다. 어머니는 딸 입에 음식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보기만 해도 배부르시죠. 또 아이가 졌을 때 얼마나 예. 걱정하셨겠어요. 3년을 기다려온 만남. 이제야 고향에 온 실감이 난다. 저녁 식사를 하고 거실에 모인 친정 식구들. 어머니는 외손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정은 곁을 내주지 않는다. 나영 씨 산후조리를 도우러 한국에 왔을 때 보고 2년 만에 만나는 외손녀. 그래도 뭐 핏줄은 당긴다니까 그래도 친해진 것도 어느새 같죠. 외할머니와 단둘이 그렇죠. 노는 우정이 꿈만 같은 하루가 간다. 다음 날 아침 많이 깔끔하셨네. 나영 씨 부부가 집을 나섰다. 근처에 있는 아버지 산소를 돌아보기 위해서다. 집하고 가까운가 보네요. 네. 3년 만에 다시 찾은 아버지 묘소. 오늘은 우리 왔어요. 네, 아빠. 더 있다면 왜 손녀 둘이나 생길 수 있네. 살아 계시면 얼마나 좋아한가. 너무 좋아가지고.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했던 아버지. 정작 외손녀 얼굴은 보지 못하고 살아 돌아가셨다. 계시면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가. 조금 더 기다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따라 아버지가 더욱 그립다. 오랜만에 모녀가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곁에 있으면 임신한 딸에게 먹고 싶은 음식이라도 만들어줄 텐데 그게 늘 마음에 쓰였던 어머니. 딸이 좋아하던 베트남식 전을 부친다. Không cho lấy chồng ngược lại. Thương con không cho. Giờ lấy sao thấy sao? Mẹ cũng điều vẫn thấy tóc vậy. Bà thấy không? Lấy con vậy thì mẹ quần dưới thì sao? Không nói với nói gì con ở đó nói con phải sống gì hỏi nói đó gì hỏi thăm đó nói với cha ngoại sống một sao ngoại có bà chồng không thương em nuôi nó không đi thì lo bây giờ đi ngoại một 5년간의 수다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나영 씨는 둘째를 가지면서 어머니의 깊은 속마음을 더 헤아리게 됐다. 그동안 밀린 얘기가 참 많았겠죠? 그렇죠. 우정은 mẹ nó xong rồi có bầu cái thứ hai mẹ cứ nghĩ tới mẹ con ơi con làm sao mẹ cũng nuôi con gì nói mẹ cũng nuôi mình giờ có mẹ cũng mới được lớn được vậy.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나영 씨. 부모님 곁을 지키지 못해 늘 죄스러운 마음이었다. 그래서 부모님께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과일 농사를 짓는 나영 씨네. 시아버지와 나영 씨가 과일밭에 나왔다. 이거 대추처럼 생겼어요. 곧 수확을 앞두고 있는 딸.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요. 과연 맛은 어떨까? 그냥 싱싱한 아주 아삭아삭하니. 아삭아 우리 풋사과, 뭐 대추, 풋대추 이런 거 먹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원래 이 너무 많이. 과일 가격은 어때요 이거? 네? 이 아직 안 파니까. 아, 아직은 팔아보질 않았구만. 네, 너무 작으면 사는 사람 없죠. 많이야 사실. 본격적으로 열이야 이제. 바깥 사돈이 세상을 이거 떠난 많이 뒤로 뜨면 많이 사돈의 들어요. 형편이 걱정됐던 시아버지. 많아요. 따면 많던데. 열매들이 잘 자라고 있는 과일밭을 보고 나서야 안심이 든다. 시아버님이 참 정이 많으시네요. 아, 네. 빛이 그 전에 왔을 때는 이 나무가 없는데 이렇게 컸네. 네. 이게 아빠가 다 심은 거야? 예, 아빠가 그냥 먹으려고 심었어요. 나영 씨가 제일 좋아하는 밑. 아버지가 생전에 심었던 것들이다. 아버지가 좀 따볼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세계에서 제일 큰 과일답게 따는 게 만만치 않은데 아, 그래도 뭐 괜찮아. 우리 여기는 성원데 뭐. 나영 씨가 밑을 좋아하는 이유가 더 있다. 이 과일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나고 그러겠네. 생각나. 이거는 그렇지. 장이 멀리 뭐 한국이 가끔 오잖아요. 응. 먹으려고 심는 건데 사진 싫고 그냥.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를 이제는 과일 나무들이 지키고 있다. 새벽부터 메콩강을 찾은 가족. 메콩 델타 지역의 중심지인 건떠에서는 새벽이면 수상시장이 열린다. 이게 다 물어봤으니까 신기한데요. 시장이나 걸어 가면 되잖아요. 잘 사고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시댁 식구들에게도 신기한 볼거리일 것 같죠. 네. Năm ngàn ký hả? 6.000 chị. 5.000. 5.000. 5.000 10 kg. Mua đánh mà đây con này. 5.000 10 kg. 잘하시는데요. Cho lửa không hay là ngang? Ngang à.
야무진 흥정도 모자라 어머니까지 직접 나섰다. 고구마요? 네. 제가 한국에서 이런 방국만 별로 없잖아요. 요새도 가끔 먹고 싶은데 창리가 없는 거예요. 베트남 가는 기회에 많이 사서 먹으려고요. 아이가 졌으니까 더 먹고 싶죠. 그렇죠. 친척들과 함께 온 가족이 처음 온 여행. 근처 동물원을 찾았다. 우정 해봐. 우정이랑 아이들을 위해 놀이기구부터 타보기로 했는데 1, 2, 3. vô đi không? 우정이와 할머니 차례다. 지금부터 출발. 오, 정말 빠른데요? 우정이 어린데 무섭지 않나 봐요. 잘 타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 덕분에 어른들도 웃는다. 좋아하는 것 봐요. 우정이에게도 외가에서의 추억이 하나 생겼다. 본격적으로 동물원 구경에 나선 가족. 커다란 뱀에 멧돼지까지. 이렇게 가까이선 처음 보는 동물들이다. Vô cái này không có được đâu, chậm lấy mới chậm. 타지를 막 타고 달려요. 한국으로 가기 전에 하나라도 더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번엔 악어다.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다. 악어 구경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Nó xuông được á. 어머니는 오늘 여행이 어땠을까? thời gian này con thì mẹ vui. Chứ có gì đâu. Vui vậy thôi. Vui. Rồi đi chơi với con này cái này cái kia đó. Hỏi đây nữa không có con thì mẹ buồn. Thì ấy đi rồi ra năm nữa chắc rồi con nó lắm chút rồi về. Tới đừng khóc phải nữa. Có gì đâu mà khóc. Cái đó thì nó không quan. 언제 또 이런 날이 올까? 다음 날,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갈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서는 어머니. 도착한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이다. 참 뒷모습도 다정하네요. Có một cái rồi nữa. 모녀가 발을 파는 가게에 들렸다. 한국에 있는 펜션에 장식할 발을 꼼꼼하게 고르는 어머니. 딸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다. 우리 집이 멀으니까 한 번 가는 어려우니까 엄마가 좀 쏘네요. 세게 쏘시네요. 살림이 넉넉지 않은데도 딸을 위해선 아끼지 않는 어머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Cũng lâu không biết chừng nào qua bển nữa. Nó thấy món quà của mẹ cho nên tặng cho nó là nó nhớ với mẹ nó. 결혼한 뒤에도 늘 친정을 챙기는 딸에게 이렇게라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 시각 친정집에서는 잔치 준비가 한창이다. 플랜카드까지 내걸고요. 예. 동네 주민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기 위해서다. 이곳 사람들은 새로 집을 지으면 손 없는 날을 잡아 사람들을 초대하고 집들이를 한다. 잔치를 하기 전에 거쳐야 할 의식이 있다. 베트남에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돼지를 놓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5월에 새 집을 완성하고도 집들이를 하지 않았던 어머니.
딸이 집에 오면 꼭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래도 이렇게 고사 지내는 모습과 많이 닮았는데요? 그렇죠. 돼지 머리만 있으면 딱인데 네. 여긴 돼지를 이렇게 통째로 Thì, 넣네요. một lần á, trước các nhà đó có giái các nhà hoàn thành buông xuôi đúng theo quay. Bữa nay mình đã cắt hoàn thành rồi, hôm nay trả lại. 제사가 끝나면 먼저 조상들에게 음식을 바친다. 정성껏 준비한 잔치 음식들을 푸짐하게 차려놓는데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이다. 손님들을 만나러 바쁜 나영 씨. 손에 든 봉투는 뭘까? 특히 집에 치잖아요. 이렇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집들이 선물이네요. 네. 선물을 대신하는 베트남의 새로운 집들이 문화다. 그렇군요. 초대받은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고 본격적인 집들이가 시작됐다. 각자 초대한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바쁜 가족들. 오늘만큼은 오빠가 가장 노릇을 톡톡히 한다. 오랜만에 고향에 온 나영 씨를 찾는 손님도 많다. 밖에선 잔치 분위기가 뜨거운데 혼자 방 안에 있는 남편. 뭘 하시나요? 대체 무슨 일일까? 노래 연습을 하고 있다. 장모님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위. 예, 말이 좀 안 통해서 서로 마음으로 몰라주고 그래서 노래로 아마 한번 마음을 좀 알게 좀 하시려고. 좋은 생각이세요. 드디어 무대에 선 나영 씨 부부. 장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요. Ông xã con muốn chúc mừng mẹ con với lại hát một bài hát tiếng Hàn. 장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래가 시작됐다. 장모님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을 노래 가사에 담은 사위. 수줍음 많은 사위의 고백이 장모님은 흐뭇하기만 하다. 진심이 담긴 노래에 응원을 아끼지 않는 양가 부모님. 어느새 하나가 됐다. 장모님께 포옹까지 받은 사위. 오늘 제대로 점수를 땄다. 착해요. 뭐 한국에서는 말도 별로 없고 말 없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장모한테 그런 노래 불러 저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장모 위해서 노래 불러주니까 아주 장해요. 멋져요. 많이 먹어. 새집이 가져다준 행복이다. 케이크네요. 잔치도 모두 끝났는데 생일 케이크를 챙기는 나영 씨. 한글로 선명하게 새겨진 시아버지의 이름이다. 시아버님 생신이군요. 원래 한국에서 했는데 이제 베트남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약하고 만들었어요. 네. 아버님. 베트남에서 만난 시아버지의 66번째 생신. 나영 씨가 직접 케이크 디자인까지 고민해 주문 제작했다. 그 웨딩 케이크처럼 이게 생겨요. 한국에서부터 챙겨온 재료들로 정성껏 생일상도 차렸다. 아유, 사랑받는 며느리만 하네요. 네.
아버지 들어오세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늘의 주인공인 시아버지를 모셔왔는데 예상하셨을까요? 그러게요. 깜짝 파티가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쵸.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 베트남의 가족들까지 모여 한 목소리로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 시아버지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이 됐다. 대견스러우시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베트남에 와서 거창하게 이렇게 진짜 아주 정성스러운 생일상을 받아서 너무 고맙다. 사돈어른 고맙습니다. Cảm ơn mẹ. 1, 2, 3. 말은 달라도 마음이 통했다. 이별의 아침이 밝았다. 조금이라도 함께 있으려는 가족. 어느새 정이 들었는지 아이들도 꼭 붙어 있다. 새침하던 우정이도 제법 장난을 받아준다. 서로를 그리워하던 시간에 비해 지난 일주일은 너무 짧았다. 그런데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어머니. 급한 일도 아닐 텐데 부엌에 앉아 그릇만 닦고 있다. Bữa nay dì ngoại là không có lại gần tôi. Vậy Lý. Mà tôi có lỗi lắm. Chồng nó lỗi lắm. Ở đây không có gần gũi đó. Rồi nhờ cha mẹ chồng nó ngoại giúp đỡ lúc sinh đẻ cho nó được vợ chồng con nhiều ngoại cho nó vui á, như vậy đây. Ở đây ở Việt Nam á thì sinh đẻ thì mẹ thì phải gần gũi con con, không được gần con tuổi. 임신한 딸을 보내야만 하는 서운함을 어찌 말로 다 할까. Chuyện gì cũng đâu có buồn hay trong lòng để nói không cho con mình biết, không cho con mình biết nó được lý. Dạ năm nói gì không để cho nó buồn. 닦아도 닦아도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은 그칠 줄 모른다. 마지막 짐을 챙기는 나영 씨 역시 어머니를 볼 자신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Rồi gần nữa. Con gái cho. 딸을 부탁하려. 잘 쉬었다. 딸 부탁한다고. 예, 딸은 걱정하지 마셔요.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 딸의 앞길에 짐이 될까. 결국 뒤돌아서 외면하는 어머니. 올까봐. 올까봐. 이런 어머니 마음을 알기에 나영 씨도 애써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보는데 언제 어디에 있든 나를 위해 울어줄 가족이 있기에 나영 씨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
아직도 그때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나시나 봅니다. 그렇죠. 눈물을 글썽이시고 계시는데 참 마지막 장면이 인상이 많이 남네요. 울까봐 멀리서 지켜보시는 어머니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이나영 씨 참 많이 속상하셨죠? 네, 많이 속상했죠. 그래도 임신하면 울면 안 이쁜 애기 나올까 봐. 그래서 울는 모습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유방 갔다 오니까 집도 잘 치고 농사도 잘 짓고 있고 이제 덜 걱정했네요. 마음 가벼워졌어요. 네. 그 어머님께서 커튼 뒤에서 이렇게 눈물 훔치시는 모습이 마음이 아프던데 장대엽 씨께서는 사위로서 이번에 장모님 많이 위해드리고 왔던 것 같아요.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해서 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좋아하셨죠, 많이? 예, 좋아하셨어요. 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아들으셨어요? 장모님께서? 예. 예. 마음을 다해서 부르셨으니까 그럼요. 전달됐겠죠. 예. 이나영 씨 이제 둘째도 낳을 텐데 네. 계획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둘째 꼭 태어나잖아요. 네. 둘째 태어나면 이제 두 애기 엄마 되고 이제 많이 배워야죠. 또 펜션하면서 잘 살아야죠. 또 앞으로 기회 있으면 영어나 컴퓨터 배워서 애들 가르쳐주고 싶어요. 나영 씨 꿈이 아주 당차시네요. 네, 뭐 야무지네요. 현명한 엄마, 현명한 아내가 꼭 되실 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나영 씨의 그 소중한 꿈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 함께 쳐볼까요? 네. 건강하게 둘째 출산하세요.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 이나영 씨 부부 참 네. 행복하고 다복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부부는 싸우면서 지내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서 정도 들고 그러죠. 그럼요. 그 다문화 가정 부부들 싸우는 이유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 네, 제가 보기에는요. 자료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지난해 예, 예, 예.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 다문화 가정 실태 조사를 보니까요. 무려 36.4%가 싸우는 이유로 성격 차이를 꼽았습니다. 뭐 싸우는데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부들은 다 성격 차이인 거죠. 다 네. 비슷하네요. 근데 예.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9%가 의사소통이 서로 안 돼서 싸운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말만 통하면 싸움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싸움은 결국 그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럼요. 이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그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언어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네. 언어도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죠. 예. 네, 러비나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행복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